자, 반갑습니다, 형님들. 한숨 자고 못 일어날 뻔했네요. 일단은 주간 진행 중이고, 오늘 8개밖에 없는데, 잘 해서 가볼 수 있도록 할게요. 아니다? 일단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꿈의 구장 있죠, 오늘 꿈의 구장 경기. 자, 꿈을 꿀 수 있을지 한번 봅시다. 그래서 오늘, 요번 주에는 약간 좀 분위기 측면을 좀 올리고 싶어서 약간 연승 모드 고 분위기로 한번 짜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요거부터 한번 볼게요. 일단은 필승은 봐요. 보고 언더가 가능성이 좀 더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카일 깁슨 같은 경우는 지금 워싱턴 홈경기 전 해가지고 8이닝 동안 2피안타, 그 다음에 일본 렛 4탈 3진 1실점하면서 승리 투수됐는데, 경기 하는 내내 그 안정감 있는 투구, 그 다음에 한동안은 이제 부진한 투구가 상당히 많았다 보니까 여기 지금 5경기 중에서 4경기가 2실점 이하라는 부분은 상당히 안정감이 있어 보인다,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거고, 어제 이제 필라가 타선이 막혀버렸죠. 아예 막혀버려가지고 조금 오늘이 공략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은, 카브레라 역시도 피안타 없이 진행되고 오히려 삼진이 많았던 부분들 봤을 때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진 않을 것 같다, 이런 말씀드리고, 올 시즌 또 4번 등판해가지고 에드워드 카브레라 같은 경우는 일단 볼넷이 조금 많은 편이겠는데, 볼넷이 많은 거에 비해서는 대비했을 때 그 뭐냐, 구종도 다양한 구종을 보유를 했거든, 에드워드 카베라 같은 경우는. 그래서 마이미 언더적인 측면 그거 계속 나와줄 수 있는 그런 게임이다 보여져요. 알겠죠? 그래서 저는 그래도 필라델피아 승을 봐야 되지 않겠냐. 타격적으로는 이제 마이미에서 기대할 수 있는 거는 항상 없었으니까, 뭐 부진한 게 이상한 게 아니잖아, 그죠? 항상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이니까, 제가 봤을 때는 또 누가 봐도 안정성을 따졌을 때는 카일 깁슨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다. 그리고 카일 깁슨 같은 경우는 일단 집구석 와가지고는 좋은 성적을 상당히 거둬주고 있는 부분은 사실이다. 그래서 기대되는 거는 아무래도 필라델 수밖에 없다. 그리고 언더는 마이미의 보통 선발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역할을 하는 거는 맞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필라델피아 승에다가 언더 쪽으로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저도 이 경기가 오늘 별로 없기 때문에 변수가 좀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지만은, 또 갈 건 또 가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클블, 그 다음에 디트. 이제 결국 뭐 단장까지 잘리고 했는데, 단장 잘리는 게 여기는 의미가 없고요. 이제 투자를 해줘야 돼요. 투자를 해주고, 아니면은 뭐, 그러니까 A급은 못 데리고 오더라도 그런 게 중요한 거지. 뭐 아니면 완전 키워내는 감독을, 좋은 감독을 부임을 좀 시키든지, 만약 돈을 쓰기가 좀 그렇다 구단이, 디트 자체가 옛날에는 그래도 딱 10년 전만 해도 디트 그래도 좀 잘 나가던 시절이 나름 있었는데, 그죠? 일단은 저는 클브랜드가 또 이길 것으로 보여지고, DT에서 지금 기대되는 거는 스쿠발 카드 나왔을 때 아니고는 못 가지 않냐, 이렇게 생각도 들고, 그 다음에 일단 저득점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득점. 근데 이제 게럿 힐 같은 경우도 삼진, 지금 오늘 나오는 투수들이 삼진 능력이 다 보여줬었어. 그 클리브랜드도 데뷔전이었었어요. 데뷔전이 때마침 또 이제 디트라서 일정상의 그런 부분은 상당히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오늘 나온 투수들이 그래도 대체적으로 안정감을 좀 많이 보여주긴 했었다. 여기 보기 때문에 언더 쪽으로도 나빠 보이는 것은 아니고, 지금 잭 플렉사 같은 게 이제 기록상에서는 이제 4패가 나오고 6.655 이런 모습이 있었지만은, 제가 지난 경기 때 플렉사를 갔었죠. 그래서 여기 클리브랜드가 그렇게 좋은 경기는 아닌 것 같고, 저득점 디트 옆에 이거 보는 게 맞는 것 같기는 해. 저득점 우선적으로 보고, 승은, 근데 내가 항상 걱정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역배가 보이고 보이는 상황이 많이 유리해도 약팀이 괜히 약팀이 아니야. 왜냐면 디트도 뭐 볼티처럼 불펜에 대해서는 이제 네임밸류에 비해서는 성적이 괜찮은 건 사실이긴 하거든. 그래서 그래도 클리블랜드를 믿어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 좀
하긴 하겠는데 이게 클리블이 막 되게 좋고 그런 경기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또 때마침 또 데뷔전 상대를 만나기도 하네요. 그래서 언더가 낫지 않겠나. 왜냐면 디트랑 마이미는 타선적인 부분에서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이게 뭐 반등될 요소는 보이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클리블랜드도 뭐 콴이 있고 그런 부분도 있긴 하지만 저는 언더 쪽으로 보고 요거는 일단 디트 쪽으로 써놓을게요. 클리블랜드 찍을 그럴 경기는 아닌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알겠죠? 자, 다음 경기. 화싹. 그 다음에 캔자스 시티. 일단 이것도 언어버 쪽으로 좀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이것도 저득점 쪽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승패는 어디 가는 게 맞겠습니까? 화이트삭스 승도 볼 수 있고 캔자스 시티 프렌도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이제 캔자스 시티 그레인키 그레인키 지금 나이 속일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이제 구질 간파가 다 됩니다. 구위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불펜은 마운드가 안정된 모습이고 그 나머지 이제 그 부빅 이후에 4명이 무실점으로 막아주는 게 기대 이상으로 많아요. 그래서 깨끗하게 좀 없애는 부분들도 있었고 8월 불펜은 전체 했을 때 16입니다. 전체 통틀어서요. 통틀었고 이 지표는 중요할 때 등판한 간격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간격이 15이면 중간 정도는 한다고 보고 지금 타선에서는 뭐 항상 화력이 없죠. 그냥 한 명 동시다발적으로 터지는 거고 좀 눈여겨봐야 되는 선수는 있어. 누구냐면 멜렌데즈. 여러분 아실 거야. 리드오프로 지금 나와주고 있는 이 친구. 이 친구 말고는 별로 기대가 안 되는 게 사실이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시즈 같은 경우도 이제 벌랜더랑 함께 지금 빅리그에서 지금 1실점 1.1 그 1점대 평균 자책점 하고 있는 유일한 투수죠. 그래서 뭐 일선말 치고는 조금 에이스급은 아니라고 보긴 하지만 확실히 피안타 억제 능력이라든지 슬라이더를 잘 써서 탈삼진 능력을 조금 보완하고 있는 부분들은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불펜은 아메리칸 리그 독보적으로 1위입니다. 볼넷도 없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저득점 쪽으로 볼 거고 뭐 화이트삭스 승은 항상 킨저스 시티가 우리가 옆배를 갈만하고 경기가 없을 때도 한번 노려보고 그랬지만은 결국 좀 뒷심이 약할 수밖에 없고 그랭키는 나이를 속일 수 없다. 그리고 7월 이후에 그래도 지금 스트라스버거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6이닝 이상 던졌던 게 없다는 거는 상당히 의심스럽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평균 고속도 지금 뭐 요 정도면 괜찮긴 한데 나이에 비해서는 또 92마일에 이제 못 미칠 나이긴 하죠. 그래서 등판할 때마다 조금 이제 조금 옛날 같은 막 편안한 모습을 보기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해요. 알겠죠? 그다음 타격 같은 경우는 일단은 지금 왜 언더 보냐면 앤더슨이 결정을 하잖아요. 핫삭이. 표는 끝나고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타선의 동력을 좀 잃었어요. 그래서 뭐 결정적인 물론 안타를 한 7개 정도 쳤거든. 부빅 상대로. 부빅 좋은 피칭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결정적인 이제 타격을 해서 뭐 엿을 매기는 이런 부분들은 솔직히 있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나는 일단은 화이트삭스 승 쪽으로 보고 그 다음에 WRC 이게 그거잖아. 제가 요새 자주 말씀드리는데 그 정확한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타율에서 정확한 기록인데 물론 3할 오픈 이렇게 치는 것도 그게 맞긴 한데 더 자세하고 정밀한 타격은 WRC 플러스 이게 더 정밀한 그거거든요. 근데 지금 봤을 때도 전체에서 20등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위닝 포인트를 못 가져갔다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한 것 같아. 알겠지? 시즌 또 캔자스 상대로 뭐 좋을 수밖에 없고 승리도 근데 캔자스 시티랑 붙었을 때 은근 승리를 많이 못 먹어가는 그 투수들도 있거든. 근데 여기는 꼬박꼬박 시즌 잘 먹고 갔어. 거기에 또 승수에 다 들어갔던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언더 쪽으로 보고 배당이 낮아도 뭐 화이트삭스 승 봐도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겠습니다. 오늘 프리데이를 할게요. 오늘 프리데이를 하고 알겠죠? 지금 제가 메이저리그에서 조금 뭐 분석은 좋긴 한데 좀 그렇다 보니까 뭐 먹은 경기도 있긴 하지만은 오늘 또 프리데이 한번 할 수 있도록 할게요. 그냥
그래서 올리도록 하고, 여러분들은 이제 자주 오시기만 하셔라. 요거 말씀드리고, 요거는 이제 뭐 항상 1.2, 1.3 요거 리스크 가져가는 건데, 저는 일단 저득점 보고 싶어요. 휴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지금 라간스 이 친구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오늘 대부분 그러니까 경험이 없고 뭐 조금 대부분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 여러분이 조금 애매하다는 부분 봤을 때 그렇게 애매하진 않다. 요렇게 보는 게 맞아. 그 다음에 타선 같은 경우도 텍사스가 뭐 타베레스 아니면 이런 부분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럼 WRC도 낮고 WRC가 이제 타격 지표에서 정확한 데이터를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것도 높지 않고 그럼 프리먼 발데즈 나왔을 때는 뭐 지금 10경기야 10경기 그 다음에 지금 20경기 2경기만 더 채우면은 20경기 연속 6이닝 이상이에요. 그래서 발데스의 특징은 아무래도 이제 그 극단적인 땅볼 유도야. 땅볼 유도에는 상당히 도가 트고 그 다음에 땅볼 유도를 했을 때 수비 지표도 봐야 되거든. FIV라고 봐야 되거든. 그것도 상당히 잘 도와주는 편이야. 왜냐면 휴지 뭐 유격수 이루수가 뭐 수준 낮은 급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병살타 유도를 잘했다는 거지. 결국은 이제 찬스가 와도 위기가 와도 위기도 잘 없지만 그 위기도 VAVIP죠. 정확하게 말하면 VAVIP 요거 도움을 받았다는 것도 있다는 거죠. 지 순수 실력에도 있었던 부분이고 개인적으로도 10승 4패 하고 있고 그래서 그 20이닝 연속도 6이닝 이 기록도 또 가져갈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또 클리블랜드 전에도 뭐 콴이라든지 이런 투수 선발들이 또 타자들이 상당히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피칭을 이어갔었어요. 그래서 휴스턴에서 가장 믿을 만한 카드는 맞긴 맞다. 서부 1위기도 하고 그래서 뭐 저는 또 일단 불펜은 뭐 0.44죠. 거의 1점 아니면 안 주고 있어서 불펜이. 그래서 저는 저득점적인 부분 오늘 좀 많이 봅니다. 텍사스가 못 치고 마이애미도 못 치고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다음 텍사스 같은 경우도 불펜이 8월만 봤을 때는 또 12, 한 3분의 1은 그래도 해주고 있다. 요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언더적인 측면 많이 가면 될 것 같고 굳이 뭐 승도 갈 수 있고 마이애미도 갈 수 있지만은 저는 뭐 유튜브 데이인데 뭐 유튜브 데이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유튜브 데이 해도 들어올 건 다 들어오고 하니까 실력이 안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왜냐면은 텍사스가 3.03 받는 게 훨씬 많아. 3배 넘는 경우도 훨씬 많은데 그렇게 경기를 해요. 3배 넘을 만큼. 그래서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넘어갈게요. 그다음 세인트하고 콜로인데 이거는 콜로 역을 좀 봐야 될 것 같아. 평소에는 콜로를 가라고 얘기 안 해. 그리고 세인트루이스는 제가 항상 말씀드릴 때 뭐 가라노 저들은 가라잖아. 요 부분 그거 계속 나와줄 것 같아. 너무 높아요. 일단은 마르케즈가 진짜 7월 달부터 지금 8월 달 중순 들어가고 있죠. 진짜 상당히 좋은 쿠어스 필드를 가지고 있음에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그 다음에 지금 뭐 타선 같은 경우도 홈발이긴 하지만은 세인트 타격보다는 솔직히 콜로라도 타격이 더 기대되는 게 사실이야. 이글레시아스라든지 로저스 그리고 크론 요 세 망이 몰아치는 것보다 세인트루이스는 왜 언더 맞냐면 기본적으로 선발들 어느 정도 하고 약간 KT, 키움, 그다음 한신처럼 그렇게 승리를 거두는 부분들이 많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일단은 WRC도 10이에요, 12. 왜냐면 콜러는 거의 뭐 잘 안 찍죠. 제가 작년 같은 경우 좀 찍고 그랬었는데 WRC가 지금 12위권이라는 거는 콜로는 다른 팀보다 더 높게 쳐줄 부분이 있어요. WRC 요 지표를 요새 좀 많이 보는데 플러스를 타격 지표가 된다는 부분이야. 3, 4, 5 클린업 트리오가. 그래서 콜로 한번 볼 수 있고 허드슨 같은 경우는 올해 기복이 가장 심한 시즌 중에 맞죠. 물론 지난 시즌 거의 뛰도 못했고 그러니까 뭐 세인트루이스에서는 가장 언더가 안 될 만한 카드고 그다음에 또 가장 못 믿어온 카드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콜로 역배승 프랜스 그다음 다득점 이렇게 보고 어제 뭐 물론 푸도리가 좀 해주긴 했지만은 허드슨도 허드슨도 쿠어스에서는 더 성적이 더 안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허드슨도 쿠어스 필드에서는 매우 약해. 그래서 기준점이 준 거야. 마르케즈도 약해서 11점을 준 건데 저는 이건 너무 높다고 생각하고 세인트의 기본 컬러는 그래도
그렇게 대량 득점을 뽑아내는 것은 아니야.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일단 이거는 콜로라도 말 잘못했는데 콜로라도 승에다 역배에다가 프렌에다가 기준점까지는 가겠지만은 언더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세인트루스가 언더적인 부분을 카드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할게요. 그래서 이 경기는 그렇게 보도록 할게요. 그다음 피츠, 그다음 에리. 뭐 에리는 그래도 켈리 카드 나왔을 때는 찍어보자 하는데 이제 배당은 좀 솔직히 좀 더 줬으면 좋겠죠. 피처도 경기 나올 건 나와주고 있어서. 네, 에리승 언더 봅니다. 내일 언더 몇 개 뜨는지 한번 봅시다. 언더 가면 형님들이 어차피 두풀 갈 거라서 뭐 세풀 가고 그럴 경기들 없어서 보면 될 것 같고, 뭐 요거는 그래도 1점 싸움에서 가장, 그리고 언더 게임에서 누가 이겨줄 수 있냐 기대를 봤을 때는 기대 가능치는 애리조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최근 경기를 봤을 때도 승리한 비중도 봤을 때도 애리조나가 기대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이게 뭐 선수로서 갈릴 그런 경기는 아니고 흐름 보고 그냥 찍으면 되는 경기지 않을까 싶어서 그냥 에리슨 언더하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보스턴이 지금 양키스하고 보스턴하고 오늘 제가 그렇게 해서 묶어봤는데, 요거 보스턴 윈코프스키나 벨로 중에 한 명 나오면 보스턴이 그렇게 좋은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경기는 다득점이 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갖고 볼티 찍어도 된다고 생각해. 이제 볼티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벨로나 윈코프스키, 그 다음에 이제 보스턴이 그 신인급 중에 썼을 때 재미를 상당히 못 봤습니다. 나도 기대가 컸었고 벨로도 잘할 것으로 봤으나, 물론 지난 경기 캔자스 시티 때는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은 굳이 이 선수들을 써야 되나, 다른 카드가 딱히 없는 것 같아. 그리고 딘크레머 같은 경우는 웰스랑 더불어서 안정감 있는 투구는 보여주고, 볼티 투수들이 성장을 많이 했어. 지난 시즌부터 구속도 오르고 경기 운영도 좋아지기 때문에 뭐 개특급이 된 건 아니지만은 확실히 변모를 했던 거는 사실이니까 누가 봐도 어쩌다가 이제 이런 날도 오는 거야, 얘들아. 이제 볼티모어도 기대가 되는 것도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연패 타고 있어서 뭐 가야 된다. 양키스처럼 그런 팀은 아니야. 양키스는 해줘요. 시애틀이 했을 때 연패가 6연패인가 5연패인가 했을 때 그렇게 해줬잖아. 근데 그래서 나는 보선 이길 거면 다득점으로 압도해서, 보선도 지금 타선이 주춤하긴 한데 볼티 만났을 때는 그래도 기본 까다리는, 흔히 말하는 까다리는 다 쳐줬거든. 그래서 그 부분 나와줄 거라 생각을 하고, 보선이 유리한 경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볼티 못 가겠는 것까지는 알겠지만 그래도 지금 투수나 냉정하게 말했을 때는 경기 내용은 볼티가 훨씬 좋은 게 사실이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프렌 갈 필요는 없는 경기죠. 그래서 보선은 지금 마이너 카드, 그 다음에 또 유망주 카드를 꺼내고 있는데 타격 재미도 못 보다 보니까 별로 그렇게 실용적인 운영은 아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넘어갈게요. 옥수수 구장 형들 드디어 나왔다. 꿈의 구장 아나? 형들 대답 좀 해봐봐. 작년에도 했었고 그 옥수수밥 거기서 하는 거야 형들아. 뭐 하여튼 미국은 약간 스토리 라인 좋아하잖아. 여기 얘네가 꿈의 구장에서 할 줄은 생각도 못했네요. 근데 뭐 꿈의 구장 아니더라도 나는 일단 이 경기는 다득점 볼 거예요. 그러니까 승은 누가 봐도 어디 가야 되겠노? 신시내티 가야겠죠. 지금 최근 경기를 한 번이라도 본 사람은 컵스를 갈 수 있을까? 뭐 샘슨이라든지 뭐 스마일리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그냥 반대감 웃음 나는 그런 부분들이고, 지금 닉 로돌러 같은 경우도 아직 루키 신분이다 보니까 경기 운영에서는 아쉬운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일단 배당 비슷한 거는 뭐 이해는 하겠는데, 그래도 신시가 뭐 요 정도에서는 잡아갈 수 있는 건데, 솔직히 스마일리보다, 오래된 스마일리보다 닉 로돌러가 피칭이 더 낫다고 봐. 그리고 둘 다 도찐 개찐이긴 해. 그래서 뭐 일단 스마일리가 마이애미 전에 이제 깔끔한 피칭을 했지만 그때 공 구위가 좋았던 게 아니고 마이애미 타자들이 치지를 손을 못 댔어요. 그래서 홈런도 없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오랜만에 좀 피칭이 좋았는데, 신시 또 만났을 때는 또 점수를 많이 맞았고, 신시 타자들이 뭐 조이 보터를 포함해가지고 컵스한테 뭐 불펜도 마찬가지고, 지금 있는 불펜 라인업을 봤을 때 충분히 재미를 좀 많이 봤었어. 그리고 오르테가라든지 뭐 햅 같은 경우도 뭐 로돌로만 뿐만 아니고 지금 신시 불펜 상대로도 좋은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꿈의 구장 아니더라도 다득점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장이 상당히 작기는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약간
옥수수밭 해갖고 그냥 다 잘라내고 약간 그런 구장이라 한번 들어는 봤을 거야. 그래서 저는 일단 신시내티 승에다가 오바 쪽으로 한번 볼 수 있도록 할게요. 노돌로 같은 경우는 물론 자안에서 매력적인 볼을 가지고 있는 투수긴 해. 그래서 나는 올해 돼도 기대되는 건 솔직히 그래도 닉 로돌로가 더 기대되는 게 사실이거든. 왜 닉 로돌로 뭐 홈 원정 그런 건 없지만 그래도 직구석에서는 신인 2.87, 2.6대까지 내리고 뭐 고원절에서 놀고 있다는 부분들은 상당히 좀 눈여겨볼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볼게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경기는 CC승에다가 구장 상관없이 다득점적으로 보도록 하겠다. 컵스가 지금 선발들이 나와가지고 상당히 뭐 깔끔한 피칭을 오랫동안 보여주고 이런 것들은 없다. 냉정하게 없고 그냥 타격적인 부분들, 상대가 절어서 이겨주는 부분들, 플레이는 가져가는 부분들, 아니 패스 때리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훨씬 더 많은 경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녹화 끝내도록 하고 여러분들 좀 많이 도와주세요. 많이 도와주시고 우리끼리 좀 뭉쳐야 돼요, 여러분들. 알겠지? 되고, 저는 그냥 일단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뭐, 다른 이야기는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그냥 좀 보시고, 많이 눌러주시고, 오늘도 그래도 좀 조회수가, 뭐, 저희 상황에 비해서는 좀 잘 나온 것 같은데, 주간이. 그래도 뭐 나쁘진 않던데, 조금 더 많이 봐주시고, 아프리카 오셔가지고, 유튜브 분명히 지금 1,500명이야. 근데, 아직 안 온 사람 아직도 있거든. 그냥 오셔가지고 얘기하는 게 제가 지금 요새 지금 상황에서는 힘이 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저 봐주시면은 또 성실성의껏 설명 잘 드리고 또 잘 챙겨 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런 부분 걱정 마시고 업 버튼 한번 부탁드리고 처음 보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눌러놓고 한 달 지켜보고 평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세한 내용은 아프리카 TV 오시면은 질문 많이 하실 수 있고요. 배구 한번 또 기대해 주시고요. 알겠죠? 지금 뭐 진행 중인데 결과 나머지 좋길 바라봅니다. 알겠죠? 일단 녹화 끝내도록 할게요. 딱 20분 끊었네요.